이번 시간에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미분계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함수 f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f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요런 극한값이 존재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x-a 분의 그 다음에 fx-fa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었는데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값을 이제 저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은 미분계수였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면 잘 모르니까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조금 간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간단한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 놓도록 하죠. 얘가 x축, y축 원점을 하고요. 요런 함수로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x의 증분, 그 다음에 y의 증분을 이용을 해서요. 조금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f'a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고요. 여기를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델타 x만큼 움직인 A에서 델타 x만큼 움직인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A 플러스 델타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은 이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A 플러스 델타 x, f의 A 플러스 델타 x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사이의 차이가 얼마냐면 델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두 함수값이 이제 fa와 fa 플러스 델타 x 사이의 요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될 거냐면 y의 증분이다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이 a에서 그 다음에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저희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델타 x 분의 델타 y가 됐었고 요거 이제 다시 써주면은 델타 x 분의 그 다음에 델타 y는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 계수라는 건 뭐였냐면 델타 x가 0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그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점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어떤 직선이냐면 이 점을 저희가 P라고 적고 요 점을 저희가 Q라고 적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P와 Q의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의 기울기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자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건 뭐냐면은 a 플러스 델타 x가 a 쪽으로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 두 개의 점을 그려보도록 하죠. a 플러스 델타 x가 여기 있을 때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요 그래프 위에 점을 q 프라임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q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기에서의 델타 x 분의 델타 y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p와 q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저희가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델타 x를 더 줄여서 어떻게 할 거냐면 a와 가깝게 여기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 여기를 저희가 q라고 두고요. 다시 이때도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보면은 이것도 p와 q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록색 선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a 플러스 델타 x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가 네, q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거는 요 노란색 곡선에 요런 노란색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델타 x가 굉장히 0이 되도록 굉장히 가깝게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델타 x도 사실상 a와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즉 뭐냐면은 델타 x가 0으로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건 이 한 점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직선은 어떤 직선이 되냐 하면 그 점에서의 요 곡선의 그래프의 한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하학적 의미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죠. 곡선,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와 같더라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는 그냥 넘기도록 하고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냥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미분이 가능하면 함수는 연속이 된다라는 게 이게 무조건 참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함수 f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다. 어디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f 프라임 a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준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함수의 연속을 보일 겁니다. 즉 보일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함수의 연속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이면 되는데 다시 요거를 적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르게 보이는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리미트 x가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fx-fa가 0임을 보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건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미트 x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fx-fa, 얘는 뭐랑 동일하냐면요, 요거랑 동일해집니다. x분의 a, 그 다음 fx-fa, 그 다음에 똑같이 위에다가 곱해줘야 되죠. 요거는 이제 극한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x-a의 극한을 취해도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리미트 해서요, x는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x-a 분의 fx-fa, 그 다음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x-a가 되겠습니다. 얘 다시 적어보면은 f'(a) 곱하기 제로가 되니까요, 얘는 제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리미트 x가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fx는 fa와 동일하다라고 쓸 수가 있고, 즉 이제 f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함수 f가 연속이면은 과연 미분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무조건 참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연속 함수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표적점을 가지는 이런 케이스들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적어주냐면, fx는 절대값 x일 때, 이런 경우는 x는 0에서 뾰족점을 가지게 되죠. 그쵸. 뾰족점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왜? 좀 더 이제 우리가 식을 써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에서요, x가 0으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x-0, 그 다음에 fx-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적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f0는 제로가 되니까요. 얘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해서 x가 0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x분의 절대값 x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극한과 자극한을 따로 봐줄 거라는 소리죠. 그래서 먼저 자극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보다 큰 값에서 0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기면은 그냥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이 나오고요. 근데 0보다 작은 값에서 0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결과값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인 명제도 참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반대로 적어보면은 f가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f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죠.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것도 참이고 밑에 거는 대원 명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아무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